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아 지지세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호남 민심이 예전만 못한 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DJ 향수를 자극하며 호남 민심의 결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 지역 유세 때와는 달리 민주당 점퍼를 입고 등장한 이재명 후보.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꿈꾼 세상을 완성할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호남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만 믿고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최종의 목적지에는 여러분들이 데려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특히 아는 것도 없이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후보로는 험난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전에 없던 강도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선출 권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 검사 말이 됩니까? 마음대로 정치 보복할 수 있는 구조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역대 대선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호남 민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을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순천을 거쳐 목포와 나주, 광주까지 지역 거점 도시를 누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하며 전통적 텃밭에서 단단한 원팀 행보를 보여줬고 때론 사투리까지 섞어가며 지역 민심의 총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북권의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국립의대 유치 등 전남 7대 공약을 제시하며 전통적 텃밭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30%로 상향 조정한다며 호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호남 지지율이 33%를 찍었다며 이는 최근 당이 보는 다른 지표와 추세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이외에 다양한 호남 발전을 위한 이슈들을 발굴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2,560명 발생했으며 기존 확진자와 관련해 산발적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에서 각각 2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에서 1,499명이 확진됐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운동부 관련과 병원 등으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후보 26명은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가 삼류 정치로 전락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정치를 뒤집어 지금과 전혀 다른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공약으로 광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혁명적 공약으로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하고 있는 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오는 21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휴원령이 내려졌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적 모임은 6인까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재택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의료 상담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모든 약국에서 전화 상담으로 의약품 조제와 전달이 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가검사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과정이 아프고 번거로워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연구진이 가글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다란 면봉을 코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바이러스를 채취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코로나19 검사 방식입니다. 하지만 면봉으로 코 안쪽을 찌르는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성인들도 불쾌감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당분간 더 많아질 전망. 확진자가 폭증하는 만큼 감염이 의심되는 접촉자들도 늘고 있고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가운데 입을 가글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방식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가글액을 입에 넣고 2분 동안 헹군 뒤 깔때기를 이용해 채취 용기에 담고 진단키트에 떨어뜨리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글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는 별다른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작두콩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이 같은 구강 가글법을 개발했습니다. 작두콩 추출물은 입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이 가글액을 이용해 확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97.8%의 정확도로 실제 감염자를 구분해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작두콩 이 단백질이 바이러스 단백질에 잘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에 붙어 있는 것을 잘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연구진은 식약처의 구강가글법을 적용한 채취 도구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데 이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내일은 봄을 알리는 두 번째 절기, 우수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추위가 예고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겨울 추위 전망과 함께 봄 소식은 언제쯤 찾아올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날씨는 추위와 줄다리기를 하듯 날이 추워졌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0도 안팎에 머물렀던 한낮 기온이 오늘은 10도 안팎까지 훌쩍 올랐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날씨도 잠시, 내일이면 눈과 함께 기온은 다시 큰 폭으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모레인 일요일에도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머무르고 있지만 입춘도 지난 지 오래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올망졸망한 홍매화 꽃봉오리들은 모습을 드러냈고 하나둘 조심스레 꽃을 피우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부로도 서서히 봄 기운이 느껴져야 할 2월 하순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따뜻한 봄을 고대합니다. 이 홍매화를 보니까 봄이 왔구나 생각이 드네요. 봄도 기다려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 아무래도 따뜻한 봄날이 더 좋겠죠. 추운 겨울보다는. 날씨도 풀리고 코로나도 좀 풀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반에 예정된 추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면 아침 최저 기온도 영상권으로 접어들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남은 겨울 추위는 있더라도 이번 주말을 끝으로 눈 소식은 없습니다. 서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농지를 활용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농지 이용 실태를 상시 조사하는 업무를 하게 될 농지은행관리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빛가란 혁신도시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갖고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농지은행 사업뿐만 아니라 농지의 취득과 소유, 전용 문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쟁점화된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에 대해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복합 쇼핑몰 유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해가 걸려 예민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시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더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서울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근로감독관 20여 명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 NCC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고의 원인이었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계획과 폭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요령 등을 정리한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남경찰청 여천 NCC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여천 NCC와 협력업체 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호남 지역 대형 건설 현장 26곳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31곳이 적발됐습니다.